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 제마군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토크IT와 인젠트 함께 저희가 오늘 시리즈로 웨비나하고 있는데 오늘 2회차입니다. 2회차 데이터 웨어하우스, DW, 뭐 웬만한 회사들 이제 DW 아니면 데이터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잘 알고 있는 개념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용이라든지 분석 속도, 데이터 신뢰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최적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AI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DW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발표와 데모 함께 오늘 인젠트의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인젠트 기술 2본부의 조현철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I 연구본부 DB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박병규 상무입니다. 오늘 뭐 웨비나 출연하신다고 회사에서 깔맞춤으로 이거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네. 원래부터 입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춰주셨습니다. 깔맞춤으로? 예, 예. 아, 좋네요. 좋은 되죠. 회사네. 예. 자, 우리 이제 DW는 이게 몇십 년 된 분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제 AI 시대 때 DW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뭐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지만 간단하게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요즘에는 DW가 예전처럼 이렇게 폐쇄된 네.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AI 시대다 보니까 분석도 하고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해서 실시간 분석에도 이용하고 네. 또 이제 AI 분석에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확장된 개념의 DW로 좀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을 위한 DW가 아니라 네. AI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DW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AI가 요즘에는 이제 뭐 저형 데이터뿐만 아니 비저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저형 데이터 이것도 같이 혼합해서 분석을 하고 또 이제 자기가 그 학습하고 답변하는 데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네, 더 발전하고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무님 거죠. 또 한 가지 요새 이제 그 글로벌 벤더들 뭐 예를 들면 스노우플레이크라든가 데이터브릭스라든가 이런 뭐 EDB도 마찬가지고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그 레이크하우스의 기능 고도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한 뭐 개보, 네. 추적이라던가 이런 기능들이 많이 고도화 요건들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면서 뭔가 이제 최근에는 AI 관점에서 여러 가지 RAG라든가 이런 데이터 추적, 근거가 관심사잖아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이제 그 데이터 개보, 추적 네. 이런 기능들이 많이 좀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면 기업에서 지금 AI, 뭐 LLM은 좋은 건 알겠는데 가장 꺼리는 게 환각이잖아요. 네. 얘가 혹시나 뭐 한두 가지 뭐 틀리면 기업은 그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AI 뭔가 그런 것들 관점에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예. 자, 그럼 먼저 오늘 조상무님 준비한 발표 자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데이터의 저장 비용과 분석 속도, 신뢰 측면에서 DW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인젠트의 엑스퍼DB 웨어하우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변화하는 데이터 플랫폼의 트렌드에 대해서 도입부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인젠트의 데이터 플랫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젠트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주제인 엑스퍼DB 웨어하우스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POC 도입 제언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대 데이터 플랫폼은 AI를 위한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고 점차 AI 중심의 운영 체계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의 데이터 플랫폼은 주로 저장소의 역할을 이제 수행했는데 기업 내 여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이제 필요할 때 조회하는 역할이 중심이었죠. 이런 과거의 데이터 플랫폼의 주요 특징을 두 가지 정도 얘기해 보면 첫째는 이제 정형 데이터 중심이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저장과 활용이 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을 해두고 이제 별도의 분석 필요할 시스템, 때마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한다든지 뭐. 그렇죠. 별도의 분석 시스템이나 이제 사람이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구조였죠. 네, 하지만 현대 데이터 플랫폼은 왜냐면 사람이 네. 24시간 일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근데 현대 데이터 플랫폼은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수동적인 저장 공간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흐르고 그것을 AI가 실시간으로 활용하고 이해하고 이제 자동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이제 운영 인프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일하는 애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그런 직원이 있는 거죠. 이제 즉 플랫폼의 중심에 AI가 위치하고 있고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모두 AI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정말 커다란 관점의 패러다임이 변하네요, 진짜. 그렇죠. 이제 과거보다는 AI로 인해서 엄청나게 변화하고 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플랫폼이 AI를 위한 운영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업들은 데이터 플랫폼의 그런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이제 플랫폼의 통합력을 좀 갖춰야 됩니다. 레이크하우스와 같은 진화된 이제 통합 플랫폼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 분석, AI 활용까지 하나의 연결된 플랫폼 안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AI 친화성입니다. 단순히 이제 데이터 플랫폼에 AI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쉽게 연결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영 지속성입니다. AI 도입으로 데이터 사용량과 처리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그러면서 운영 복잡성, 그 다음에 비용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데이터 품질 통제, 그리고 피놉스를 통한 비용 최적화를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그래서 AI 레디 데이터라는 용어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요즘 이제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그래서 AI가 잘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만들어져야지 이제 진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제 변화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고객사가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 플랫폼의 상황들은 어떤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AI 시대라고 했는데 실제로 많은 고객사에서 사용하시는 기존의 데이터 플랫폼 환경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비용 문제예요. 이제 기존의 데이터 플랫폼 환경에서는 데이터 양이 늘어나면 이제 스토리지도 증설을 해야 되고 이제 CPU도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하드웨어와 라이센스 비용도 함께 증가를 합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도 그렇죠. 예. 이제 특히 AI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구조로는 비용 부담이 굉장히 빠르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벤더의 종속성 문제입니다. 특정 벤더 제품에 의존하게 되면 라이센스 정책이 변경되거나 가격이 인상되거나 아니면 유지보수 종료 같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기업의 선택지가 매우 이제 제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이 오픈소스 기반이나 표준 기술 기반의 플랫폼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존 데이터 플랫폼의 문제점은 이제 성능 저하, 병목 현상 같은 것입니다. 이제 기존 데이터 플랫폼은 OLTP 중심이나 이제 오래된 아키텍처 기반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분석 업무에서 성능 이슈가 쉽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사일로라는 것이 우리가 뭐 IT 하면서 항상 저 사일로 없애자 했지만 네. 30년간 40년간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게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사일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 부서도 가지 있고 다 그런데.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네. 이제 AI가 중심이 돼 버리면 우리가 AI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거라면 저 사일로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일로 문제는 AI 도입을 위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이 중요한데 네. 이제 그 사일로가 있음으로 해서 그 통합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AI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사일로 문제도 해결하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인젠트의 데이터 플랫폼이
어떤 방향으로 네. 준비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저 용어는 뭐 인젠트가 만들었다기보다 앞으로 AI 시대 때 저거 메인 쓰임이 될 것 같은데 저 용어가 앞으로는. 그렇죠. 예. 플랫폼이라는 용어 음. 자체가 거의 빠지지가 않아요, 로드맵상에. 그러니까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처럼 뭐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뭐 이거 이렇게 막 나눌 필요가 없이 그냥 AI 입장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인 거죠. 네. 그죠? 그렇죠. 네. 예.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 이제 최근에 변화하는 데이터 플랫폼의 기능과 성능을 이제 제공하고자 저희 인젠트에서 화면과 같은 엑스퍼DB 라인업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엑스퍼DB는 저희 이제 인젠트에서 오픈 소스 기반으로 해서 개발해서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제품인데, 포스트그레 기반에. 예, 그랬죠. 그 예전에 엑스퍼DB는 이제 포스트그레 기반이었었고, 엑스퍼DB에서 더 이제 확장해서 데이터 플랫폼 라인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라인업은 크게 이제 OLTP 업무를 위한 엑스퍼DB, 그다음에 분석 업무를 위한 엑스퍼DB 어널리틱스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어널리틱스에는 업무 워크로드와 업무 목적에 따라서 웨어하우스, 레이크하우스, AI 같은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엑스퍼DB 라인업 제품들의 기능에 대해서 좀 뒤에서 설명드리고, 먼저 이제 저희 엑스퍼DB 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유즈 케이스를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즈 케이스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레거시 DW 인프라를 저희 이제 엑스퍼DB 웨어하우스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사용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레거시 DW라면 뭐 테라데이터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기존 거? 제품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엑사데이터나 그린플럼이나 네네. 사이베이스 IQ 같은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 상용 레거시 제품들은 이제 특정 하드웨어를 이제 사용해야 되든지 네. 아니면 벤더의 라이센스 정책 때문에 이제 막대한 그렇죠.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인젠트의 엑스퍼DB 웨어하우스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시면 기존의 레거시 제품들로 인해 발생하던 하드웨어나 라이센스 종속 문제와 그다음에 막대하게 발생하던 유지보수 비용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엑스퍼DB 웨어하우스는 오픈소스 기반의 제품이기 때문에 오픈소스의 유연함과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고 벤더 및 하드웨어 종속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AI도 벤더를 하긴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AI가 오픈소스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AI가. 맞습니다. AI도 오픈소스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AI가 좋아하는 게 이제 확장성, 네. 유연성 그렇죠. 이런 거기 때문에 오픈소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젠트가 제공하는 전환 방법론, 그 다음에 이관 도구들을 활용하면 전환 리스크 없이 이관이 가능하고 또 기존 상용 제품 대비해서 TCO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즈 케이스. 자, TCO를 획기적으로 절감한다는데 원래 100원이었어. 예. 옛날 상용 저거 쓰는데 100원이야. 그러면 인젠트로 많이 했으면 100원이 드는 게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얼마가 될 수 있어요? 100원이 50원 될 수 있어요? 50원 이하가 될 거예요. 와, 그치. 예. 이게 사실 80원이 되면 안 바꿀 것 같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다른 고객사에서 이제 그 POC도 하고 네. 실제 이제 비용도 다 이제 산정을 해보고 그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기존보다 50% 이하로 그렇죠. TCO 절감하는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정말 와닿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기존의 이제 상용 제품들이 이제 좀 고가이고 네. 그 다음에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한 TCO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유즈 케이스는 HTAP의 구현 사례입니다. HTAP은 하이브리드 트랜잭션 및 분석 처리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OLTP하고 네. 데이터 분석 다 함께 한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네. 이제 하나로 네네. 묶어갖고 한다는 건데, 이제 대부분 이제 OLTP 이제 올레블 분리해서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중복 적재 비용 문제라든가 분석 시점의 지연 문제, 그다음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퍼DB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HTTP 구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화면의 왼쪽에는 엑스퍼DB를 이용한 OLTP 클러스터가 있고 오른쪽에는 웨어하우스를 이용한 올랩 클러스터가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제 두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FDW라는 방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게 하나의 저걸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OLTP 시스템에서 주문, 고객 결제 등의 이제 실시간 트랜잭션을 이제 처리하고 올랩 시스템에서 대용량 분석, 그 다음에 리포팅을 처리하면서 또 필요한 순간에는 이제 양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직접 참조해서 네네.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HTTP 아키텍처가 뭐 소개된 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의 확실한 장점도 다들 인식을 하고 있을 텐데 네.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 그 기업 현황은 이게 좀 어느 정도 많이 쓰고 있나? 아직은 아니면 기존 방식이 많은 건지 어떤지 현황이. HTTP 뭐 질문도 주고 계신데 HTTP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DB는 다른 DB잖아요. 그래서 네. OLTP DB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DB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이제 분석 DB에 있는 뭐 인덱스나 이런 것들을 OLTP 엔진에서 뭔가 그 인덱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좀 더 이제 뭐 푸시다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데이터 분석 엔진에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 빌드되어 있는 인덱스를 탈 수 있어야 성능 이슈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분석 쪽에 인덱스 다 잡아놓고 이 DB에서 그 인덱스를 타게끔 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전체적으로 HTTP 관점에서의 성능 저하 이슈가 없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대비 준비가 돼 있냐. 네. 이런 게 좀 차이점? 네네.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사용자나 어플리케이션이 이 구조에서 엑스퍼DB OLTP 클러스터로 접속을 해서 OLTP 올랩 시스템의 양쪽 데이터를 조회하고 이제 조인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게 실시간 운영, 그 다음에 실시간 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이 그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인데 이를 통해서 즉각적인 의사결정 같은 고도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유즈 케이스는 이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해서 분석하고 AI가 더 풍부한 맥락을 이해하고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도록 만드는 데이터 허브 구축의 케이스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많은 양의 정형, 비정형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영역이 분리되어 저장되고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 두 데이터를 함께 활용을 하려 그러면 이제 복잡한 사전 통합 작업이나 ETL 같은 도구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동을 시켰어야 됐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실시간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요즘에 대두되는 그 AI가 이제 데이터를 즉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데이터 허브 구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젠트의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모두 옮기지 않고 이제 가상 통합 방식을 통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메트릭 레이어 같은 걸 하나 까는 겁니까? 예, 중간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를 두고 그 레이어를 통해서 여러 데이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가 시메트릭 레이어로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야지만 AI 입장에서는 어떤 맥락을 찾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네. 그 필요할 때마다 AI의 데이터를 옮겨주고 또 다른 작업을 통해서 공급하기는 너무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허브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필요할 때 데이터를 조회해서 가져다가 이제 즉시 결합해서 조회하거나 바로 AI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멘틱 레이어 얘기를 하셔서 그 온톨로지 컨셉의 어떤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그 용어도 통일을 해야 될 거고 LLM과 사람이 소통이 되려면 그런 이제 컨셉의 메타 관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통계, 일일 무슨 집계, 평균 이런 거에 대한 수치적인 또 컨센서스도 LLM과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오브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 LLM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난리지 베이스 이런 것도 또 관리를 해줘야 되는 요건들이 있죠. 네. 그다음 그런 것이 정의가 딱 돼가지고 이렇게 이걸 가상하고 시메트리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디 한 군데 직접 물리적으로 모아놓고 할 때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이제 그 비즈니스 담당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가, DBA, 역할들이 많은데, 적어도 이제 그런 용어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컨센서스를 만들어 놓고 난리지 베이스 관리를 하게 되면, 최대한 이제 비즈니스 이 담당자가 의도하는 형태의 자연어로 뭔가 데이터를, 쿼리를 해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LLM이 훨씬 더 잘 이해를 빨리 하겠죠. 그래서 NL2 SQL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DB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도 자연어 기반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 라는 컨셉입니다. 이 세 번째 유즈 케이스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저게 확산되겠네요. AI 시대 때. 정형, 비정형은 계속 그렇죠. 정형까지 이제 멀티모달 관련해서도 요새 LLM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이제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인젠트의 데이터 플랫폼 라인업 중에서 이제 올랩 DW 워크로드를 위한 제품인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핵심 기능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퍼DB 웨어하우스는 포스트그레스QL DB와 그다음에 그린플럼 DW 제품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규모 업무 워크로드에 특화된 분석용 DBMS 제품입니다. 자, 여기서 그린플럼 기술 기반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린플럼도 포스트그레스QL에 DNA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린플럼 자체가 포스트그레스QL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DW 제품이에요. 자, 여기서 이 그린플럼의 어떤 아키텍처가 좋았길래 저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그래도 꽤 많은 시장에서 굉장히 반향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아키텍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저게? 이게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랩이나 그 대량 분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능과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아키텍처는 그린플럼은 이제 MPP 아키텍처였습니다. 다중의 노드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분산하고 쿼리를 분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용량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였어요. 그래서 매시브 패러렐 프로세싱이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MPP 아키텍처가 있기 때문에 그린플럼을 많이 사용하셨었고 그 아키텍처를 그대로 계승한 게 이제 엑스퍼DB 웨어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그 MPP 아키텍처는 맞아요. 근데 데이터가 분산키 기반으로 해서 분산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이제 그 세그먼트라고 하는 노드의 데이터들이 존재를 다 쉐어드 나띵 구조로 저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팩트 테이블하고 디멘션 테이블을 나눠서 뭔가 공통적인 성격의 작은 사이즈 테이블들이 조인을 걸려야 되는 이런 성격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옵티마이저라고 하죠. 실행 계획을 세워주는 옵티마이저가 좀 더 그 단일 싱글 인스턴스에서 돌 수 있게끔 이 실행 계획도 잡아주고 최소한의 복제 기능을 통해서 그 인스턴스 안에서 뭔가 쿼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퍼포먼스가 좋아지니까 그렇죠. 제공을 해준다라는 게 성공의 요인이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엑스퍼DB 웨어하우스의 좀 특장점을 살펴보면 MPP 기반의 대용량 아키텍처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고가용성을 위해서 이중화 구성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올랩 특화 기능이나 이제 외부 연계 기능 지원하고요. AI 워크로드를 위한 벡터DB 기능도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인젠트가 자체 개발한 관리 모니터링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통해서
이제 단일화된 운영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인젠트가 오픈소스 DB 기술 인력이 60여 명으로 국내에서 제일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인력을 통해서 차별화된 기술 지원도 제공하는 게 저희 웨어하우스의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스퍼디비 웨어하우스는 화면과 같이 MPP 구조의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데, 대용량, 고성능, 확장성을 제공하는 대규모 이제 분석용 DBMS입니다. 사용자가 수행한 SQL을 해석하고 세그먼트 노드들의 작업을 분배하고 취합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코디네이터 노드가 있고요.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배된 쿼리를 수행하는 이제 세그먼트 노드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나 업무 부하에 따라서 노드를 이제 선형적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 저장 그리고 분석에 적합한 DBMS가 되겠습니다. 엑스퍼디비 웨어하우스에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쿼리는 코디네이터 노드에서 이제 해석이 되고 이제 SQL이 쪼개집니다. 쪼개져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각 세그먼트들의 분배가 됩니다. 이제 쿼리를 전달받은 세그먼트들은 이제 각자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에 이제 쿼리 작업을 수행해서 네. 결과를 다시 코디네이터 노드에 리턴해서 사용자에게 응답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수행 과정이 모두 이제 다중 노드에서 병렬로 프로세싱 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네. 사용자 쿼리가 수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짜 DW 같이 대용량 분석할 때는 저런 게 정말 저런 아키텍처가 필수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싱글 노드로 돼 있는 그러니까, 것들은 굉장히 이제 뭐 IO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처리 속도가 느린데 이렇게 MPP 얘 스케일 아웃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쉽게 그죠? 그렇죠. 네. 스케일 예.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증가나 업무 부하에 따라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DBMS들은 제품 성격에 따라서 이제 로우 스토어 방식의 테이블과 테이블을 지원하거나 이제 컬럼 스토어 방식의 테이블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엑스퍼디비 웨어하우스는 두 가지 방식의 테이블 구조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혼합 워크로드도 처리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컬럼 스토어 테이블을 이용하면 대용량 저장 그리고 빠른 집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컬럼 방식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컬럼 압축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DW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컬럼 압축 기능을 이용하면은 컬럼별로 압축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압축 방식 이제 옵션을 설정해서 그렇죠. 이제 데이터의 종류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기존 크기보다 20% 이하까지 네. 데이터를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장 공간도 절약하지만 이제 그 조회 시에 디스크 I/O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량의 쿼리 수행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남녀 그죠? 뭐 네. 이렇게 뭐 서울 지역 뭐 확 줄겠죠, 벌써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우 베이스는 음. 이제 로우 단위로 다 포인터 가지고 데이터를 다음으로 이렇게 쭉 다음 컬럼을 네네네. 했다면, 네. 컬럼너 같은 경우는 똑같은 타입이잖아요. 네. 포인터를 위한 그 저장소가 필요 없죠, 일단. 네. 그러니까 빠르게 접근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압축률이 뛰어나다. 네네네. 아니 저 컬럼너 처음 나왔을 때 90년대 사이베이스가 저거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히트쳤었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그게 90년대 맞죠? 90년대 말인가? 컬럼너. 지금은 이제 저희는 그 아파치의 데이터 퓨전 고 음. 오픈소스 베이스로 해서 컬럼너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특장점으로 엑스퍼디비 웨어하우스는 전 노드의 이중화 구성을 통해서 고가용성을 보장한 제품입니다. 코디네이터 노드도 이중화를 지원하고, 이제 MPP 아키텍처로 구성된 다수의 세그먼트 노드들도 미러 세그먼트를 구성해서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가 발생해도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게 엑스퍼디비 웨어하우스 제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에 대한 기능 특장점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엑스퍼디비 웨어하우스에 관심이 있으신 고객사 분들께서는 이제 POC를 신청해 보실 것을 이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POC를 신청하시면 고객사에 방문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요구사항 분석부터 진행하고, 그다음에 POC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이제 샘플 데이터를 이관하거나
이제 생성을 한 후에 이제 정의된 이제 사전 협의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쿼리 성능 검증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게 저 워크로드마다 다르겠지만 데이터 사이즈 보통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기간이 네. 미리 이제 준비가 좀 많이 돼 있다고 하면 준비가 많이 돼 있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검증할 데이터, POC할 데이터, 네. 그다음에 시나리오, 네네. 이런 업무 이런 것들이 미리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다거나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이제 협의하고 구축하고 성능 검증하고 이렇게 하면 한 4주, 4주. 4주, 오케이. 네, 4주에서 6주. 근데 좀 오래 걸리면 네. 8주 이상 네, 이렇게 네. 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검증까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이제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ROI 산정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리포팅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사에서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5단계 POC 절차를 통해서 저희 웨어하우스에 대한 기능, 성능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POC를 통해서 도입 기대 효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기존 사용하시는 제품과 비교해서 성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검증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CO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절감 효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검증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IT에 대한 예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재무 지표까지 리포팅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RDB도 네. 그 오라클 위주로 갔다가 이제 포스트그레스QL도 많이 쓰잖아요. 대기업들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포스트그레스QL을 지금. 그렇죠. 뭐 여기도 이제 엑스퍼DB가 그거지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엑스퍼DB 웨어하우스에 대한 어떤 뭘까 옛날에 이제 뭐 이게 뭐예요? 뭐 이런 반감 뭔가 의구심 이런 게 많이 좀 없어졌을 것 같은데 어때요? 실제? 예전보다 많이 없어지셨죠. 네네. 예, 이미 뭐 포스트그레뿐만 아니라 MySQL이나 마리아DB나 이런 그 오픈소스 DB를 이미 많이 써보셨고 네. 예,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DW 제품이나 그 외에 이제 그 데이터 플랫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이제 오픈소스를 많이 찾고 계세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엑스퍼DB 이제 웨어하우스는 또 그린플럼을 폭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그린플럼이 이미 현장에서 이미 다 필드에서 10년 동안 이미 검증받은 거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퍼DB 웨어하우스라고 하면 저게 뭐야 하실 수 있는데 그 PD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검증된 제품에서 포크된 걸 가지고 네. 만들었기 때문에 네. 믿고 사용하실 수 있다고. 그렇다고 인젠트가 보시면 뭐 엔지니어가 뭐 이거에 대한 엔지니어들이 뭐 몇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60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 인력, 네네. 그다음에 연구원 다 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컬 벤더도 뭐 인원수나 이런 쪽으로 장점도 있긴 하지만 포스트그리 자체가 품질 관리를 잘해요. 네. 글로벌리.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신뢰 그리고 PG 관련된 에코에 대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요구 사항들이 많이 빠르게 요구가 되잖아요. 네네. AI까지 네. 확장해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에코시스템이 훌륭하다. 네, 그런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따가 좀 있으면 이제 박사모님 이제 데모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데모의 내용 아까 내가 좀 잠깐 보니까 그게 일반적인 그 벤더 단순 벤더가 하는 데모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DW에 대한 어떤 뭐 관점이나 통찰력 그런 걸 갖고서 만드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것이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인젠트가 이렇게 단순 뭐 이렇게 제품만 이렇게 딸랑 이렇게 주고 그거에 대한 단순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DW라는 이런 도메인에 대해서 진짜 어떤 관점이나 어떤 뷰포인트를 확실히 갖고 자기만의 방향을 갖고 있으면서 한다는 것을 이 데모를 보면서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도입 기대 효과인데요. 데이터 그 엑스퍼DB 웨어하우스를 도입하시면 이제 성능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좀 그 고성능의 분석 속도를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다중노드 이동화를 통해서 운영 안정성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스퍼DB 웨어하우스는 클라우드랑
그다음에 온프라미스 환경을 모두 지원하고요. 데이터 증가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스케일 아웃이라든가 유연한 확장을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상용 DW 대비해서 이제 획기적으로 TCO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저희 이제 인덴트의 차별화된 기술 지원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W 구축이나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엑스퍼디비 웨어하우스와 함께 시작해 보실 제언드립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이신 장표에 보이시는 요 데모 세 가지를 여기 지금 박사모님께서 준비하셨거든요. 이제 박사모님과 같이 데모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니고 잠시만요. 여기 잠깐요. 시나리오 1. 네. 네. 자, 성우님, 먼저 요거 이제 요 데모 1, 데모 1 밑에 보면 시나리오 1, 뭐 HTAB이라고 돼 있는데 네네. 요 데모는 어떤 겁니까? 일단 쉽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저희 데이터 플랫폼 그 이제 쿼리 에디터 화면인데요. 아, 네. 여기 상단에 보시면 포스트 SQL, 뭐 엑스퍼디비 돼 있고 스키마, DB명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워크로드를, 그러니까 뭐 세션을 어떻게 만들 거냐. 요 데모 영상 같은 경우는 포스트그리에 직접 JDBC로 이제 붙어서 네. 세션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사전에 FDW 기능을 통해서 그 웨어하우스 쪽을 이제 붙여놨어요. 사전 네네. 정의를 통해서. 그래서 개발자들은 단일 세션에 단일 쿼리로 그 OLTP 엔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웨어하우스 쪽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뭐 조인도 할 수 있고 유니온 올로도 검색을 할 수 있다 라는 HTAB 기능 시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일일이 개발자가 뭐 ETL 해가지고 또 JDBC 써서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네. 단일 스키마에서 그냥 네네. 바로 그러니까 저게 뭐 OLTP 오더스 뭐 OLM 네. 오더스 하면 네. 알아서 얘가 백엔드에서 알아서 스마트하게 라우팅 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제가 아까 전에 그 소개해드렸던 유즈 케이스 2번에 HTAB 이제 시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OLTP 시스템, 올랩 시스템이 각각 있는데 FDW를 이용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된 네네.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 데모에서는 OLTP하고 OLAP이지만 나중에 뭐 이렇게 뭐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다양한 것들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예, 업무명으로 다르게. 정의하시면 되죠. 네, 스키마만 다르게. 그래서 본 데모에서는 OLTP, 그러니까 핫존에 데이터가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물론 이제 데일리 배치나 어느 정도 업데이트 딜리트가 끝난 이후에 좀 브론즈 데이터를 이제 실버 영역 이 데이터 이제 분석 엔진 쪽으로 옮겨서 통계나 집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웨어하우스 그 DB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데모에서는 이제 CDC 복제로 이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 플랫폼 안에서 제공하는 CDC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핫존에 넣고 핫존에 들어온 데이터들을 이제 그 웨어하우스 쪽으로 동기화 시켜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동기화하는 과정을 쿼리를 날려서 그러니까 핫존에 그러니까 OLTP가 핫존에 있을 거 아닙니까? 핫존에는 OLTP에서 네. CDC 써가지고 올랩으로 보내는 네,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이제 빠르게 돌려서 네. 레코딩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OLTP가 3만 건이 있는 거네요, 그죠? 예. 3만 건인가요? 30만 건인가? 3만 건이었던 것 같은데. 네, 3만 아, 3만 건. 어. 네. 그래서 다시 또 실행 시켜보면 점차 이제 아. 맞춰지는 게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CDC 쓰니까 한꺼번에 3만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네,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팬아웃되면서 차츰차츰 이제 맞춰져. 그 분석을 할 때도 이게 꼭 뭐 3만 건이 안 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2만 9천 건, 2만 9천 건에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분석할 수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나리오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OLTP나 올랩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그 쿼리 가지고 이제 조회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아까 이제 설명드렸었던 것도 설명드렸었던 부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DW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검색 성능 네. 이런 것도 푸시 다운 기능으로 해서 해당 데이터들을 인덱스를 태워서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뭐 경쟁력이라고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설명? 네네네. 일단 두 번째가 이게 티어드 스토리지 데모라고 했는데, 네. 자, 티어드 스토리지 하면 계층이자 스토리지 계층화 시킨다는 건데, 네. 아까 잠깐 데모에서 뭐 골드, 실버, 브론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골드, 실버, 브론즈가 뭔지, 네. 그거부터 일단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어떤 데이터인지. 일단 뭐 브론즈, 실버, 골드는 의미하는 바에서도 약간 눈치를 채시겠지만 네. 브론즈는 그냥 핫존에 들어오는 핫한 OLTP성 데이터라고 야, 보셔도 무방해요. 원천 데이터. 네, 원천 OLTP. 데이터. 그걸 이제 오케이. 브론즈 데이터라고 하고 1차적으로 이제 가공되는 데이터를 실버 존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네. 실버는 예를 들면 데일리 배치로 통계나 집계되는 데이터 성격.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지역별, 뭐 데일리 맞습니다. 뭐 해가지고. 예. 계속 그렇게 L1 영역의 테이블들로 이제 뭐 사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확 줄겠네요. 줄죠. 네. 데이터 사이즈가 줄죠. 그리고 원천 데이터하고는 성격이 다른 뭐 통계 그렇죠. 데이터들이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쌓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BI나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KPI로 확인하는 데이터들은 물론 브론즈 영역에 있는 데이터도 참조할 수 있겠고 실버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도 다 참조를 할 수 있겠고 심지어 아예 그냥 제3의 데이터들을 참조해서 또 만들어내는 이제 골드 영역의 네. 데이터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골드 그러니까 뭔가 비즈니스 관점이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KPI라고 하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데모에서도 그 전체적으로 이제 브론즈에서 실버에서 골드로 넘어가는 이런 뭐 지금 요 화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에어플로우라고 하는 ETL 툴에서 이제 저희가 UI 아이디어를 좀 얻었어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타스크라든가 뭐 처리된 결과들을 직관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화면을 구성을 했고 전체적으로 같은 레벨의 타스크들은 같이 돕니다. 패러럴하게. 근데 이제 뭐 차일드 타스크 같은 경우는 의존성이 있어서 요 차일드 타스크가 성공을 하면 그 위에 타스크도 이제 성공인 거고 네. 최종적으로 덱이라고 하는 전체 타스크가 이제 성공이 되는 컨셉이고 오른쪽의 그림들은 녹색으로 된 부분들은 성공이란 얘기고요. 주황색은 덜어 하위에 있는 타스크들이 일부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은 아예 실패했다로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은 이게 수행된 횟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순으로 요 때는 다 성공했는데 요 때는 실패가 많았네. 그러면 실패를 클릭하면 저 때 수행됐던 쿼리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실패한 로그도 볼 수 있고 그 이제 데모가 요 영상 안에 나옵니다. 네네네. 이렇게 처리된 결과들은 브론즈에서 실버로 지금 뭐 데일리 배치로 넘기는 과정을 ETL 화면으로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상 이제 계속 플레이를 좀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수행하는 쿼리가 PLSQL 수준으로 이 안에서 단일 쿼리뿐만 아니라 변수도 쓸 수 있고 다른 또 뭐 펑션 같은 것도 호출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실행 로그 확인하실 수 있고 실패한 경우에는 이제 어느 부분에서 실패를 했다라는 게 이 화면 저 화면 막 찾아다니지 않고 여기서 그냥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변화할 때도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변화 룰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거겠네요.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쿼리를. 오케이. 그럼 전체적으로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란색은 돌고 있는 거예요. 타스크가 돌면서 이제 실버 영역으로 데이터가 집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처리가 되면 이제 녹색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네네네. 이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하시죠. 저게 지금 실버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골드 영역까지 저기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저런 식으로? 이 타스크는 지금 실버 영역으로 하는 데일리로 건데? 옮기는 거. 오케이. 타스크에다 네,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골드는 말씀하신 대로 실버에 있는 걸 골드 영역으로 옮기는 타스크들이 정의가 돼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덱 단위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원천 데이터 3만 건, 실버 영역에 880건 들어있어요라고 지금 쿼리를 한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실버 영역에서 조회되는 그 대시보드, BI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대시보드를 하나 구성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데일리 매출 수위라든가 뭐 누적 매출 이런 거 보실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아파치 슈퍼셋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BI 툴입니다. 그래서 BI 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해하시기 쉽게 이제 하단으로 가면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제 뭐 브론즈의 어떤 테이블들을 참조해서 이 실버 쪽 지금 대시보드의 예. 데이터로 구성을 했는지에 대한 리니지 컨셉에 대해서도 잠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브론즈와 실버 사이에서 어떤 테이블들이 조인이 돼서 머지가 돼서 요 실버 영역으로 보여지는지를 보여주는 요 그래프예요. 네네네. 근데 요거는 이제 뒤에 세 번째 그 데모 시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화면은 이제 골드 영역에 다 월 단위로 집계한 그 데이터들에 대한 KPI 그 대시보드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영진이 관심이 있어하는 예.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석 달치 데이터들을 미리 넣어놓고 이 데모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90일로 나오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브론즈, 실버, 골드 영역에 이르기까지 어떤 데이터들로부터 이 데이터가 여기까지 나왔는지, 도출됐는지를 볼 수가 그러니까 가시성이 그냥 네. 단순하게 BI만 대시보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이런 KP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맨 밑에 밑바닥 브론즈까지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쿼리 에디터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브론즈, 실버, 골드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다 액세스할 수 있다. 예. 이게 PG가 될 수도 있고 DW에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될 수도 있고, 다 액세스 가능하다. 그 액세스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뭔가 그러면 이게 이런 KPI가 나왔던 이유가 뭔지가 네.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죠? 예. 저희가 이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같은 경우는 쿼리 엔진을 트리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리노로 일단 접속을 해서 트리노에 정의되어 있는 브론즈, 실버, 골드 스키마에 대해서 아까 셀렉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원천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실제 이제 데이터나 또 어느 지금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파케이 파일이 뭐다라는 거를 다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나중에 뭔가 회사에서 어떤 컴플라이언스라든지 감사라든지 뭐 그런 걸 조사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이겠는데. 예, 맞습니다. 그 용도로 제작이 된 거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블록 스토리지 기반의 OLTP 엔진에 뭐 데이터들은 뭐 영구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없으니 네. 뭐 날짜 기반으로 해서 파티셔닝을 하고 백업 받고 이제 뭐 드랍을 시키거든요. 계속 그렇게 해서 일정한 8테라 정도를 유지를 하는데, 이게 컴플라이언스 이슈 같은 경우는 5년치 데이터도 보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슈들이,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이 많이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백업 받고 리스토어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 이 데이터 플랫폼에서 네.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오케이. 라는 거를 방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 데모 화면에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기능과 성능이나 이런 거를 엑스퍼디비 그 웨어하우스 중점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그 시연은 그거보다 더 큰 범위에 네. 저희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그렇네요. 시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퍼디비 웨어하우스를 포함한 이제 레이크하우스 범위까지 확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데이터 플랫폼이 갖춰야 될 요소들을 다 갖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데모 관련해서는 이제 데이터 리니지 관점인데요. 자, 여기서요. 데이터 리니지라는 저 단어가 토크아이티에서 5년 전, 3년 전만 해도 잘 안 나왔어요. 자리 아니라 아예 안 나왔어. 근데 최근에 1년 사이에 데이터 리니지라는 단어가 토크아이티에서 토크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유가 뭘까요? 저게 왜 요새 부각되는 걸까요? 저 단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고도화 상세화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던가 또 데이터 이제 패브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생소하고 이랬던 시절에는 저런 요건들이 안 나왔겠지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근거에 대한 뭐를 근거로 너가 그런 의견을 내준 거야가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계보에서 나왔는지, 예. 왜 이런 이게 데이터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계보 관리 기능이 많이 필요해진 게 아닌가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에다가 그다음에 또 AI 입장에서 또 맥락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네. 저런 데이터 리니지가 족보가 잘 돼 있으면 AI가 어떤 맥락을 파악하기도 되게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스키마 정보만으로도 네. 맥락 그렇게 파악이. AI 시대로 변화하는 그런 흐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컴플라이언스라든가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강화되면서 네네. 예, 저런 거에 대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저 데이터 리니지는 필수겠네요. 예,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개념이 없는 데이터 플랫폼은 좀 약간 좀 예. 사실 레이크하우스 관점에서는 뭐 최근에 많이 요구하는 기능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키워드,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필터링을 조건으로 넣게 되면 해당 이제 오브젝트, 예를 들면 세일즈라고 하는 그 테이블 가지고 좀 더 추적하기 쉽게 네네네. 이렇게 시각화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선후행 관계로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어? 아시.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오브젝트로 얘가 데이터가 뭐 처리가 된 거야? 영향도 분석도 다 예, 되는 거네? 영향도 분석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변환 쿼리에서 뭔가 저걸 바꾸면 영향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네? 예. 실시간으로 여기서 이제 쿼리 내용을 수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수정된 뭐 예를 들면 테이블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네. 참조하는 테이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실시간으로 반영해 준다. 네. 그럼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아까 골드 레벨 그 KPI 같은 거 하면 임원이 보통 많이 요구하는 게 이거 말고 말이야 나 이런 관점이 필요하거든. 갑자기 이렇게 내리죠. 오더가 올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실무자까지 막 하면 쉽지 않은데 네.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네. 그것도 좀 쉽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를 업무를 진행하셨던 분은 바꿀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이제 보직 변경이나 뭐 이렇게 되면 그렇죠. 내용을 모르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뭔가 쿼리 변환이라든가 뭐 계보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 훨씬 업무하시는데 좀 편하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BI 차트인데 요 지금 데이터들이 참조되고 있는 BI의 어떤 KPI를 예를 들어서 이제 바 차트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바꿀 수 있어요. 보여지는 것도 라인 차트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겠죠. 예. 네.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능 시연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바 차트를 이제 라인 차트로 이제 바꿔서 요거는 슈퍼셋 화면입니다. 네. BI 화면에서 이렇게 바꾸면 여기서 이제 적용을 누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 KPI를 쓰는 대시보드에는 다 적용된다. 네. 그래서 일일이 뭐 저 계보 추적하면서 BI 화면하고 연결고리까지를 좀 감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보 추적하면서 이제 BI 화면까지 좀 손쉽게 수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바 차트에서 라인 차트로 네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데이터 플랫폼 AR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니까 예. 이런 게 네. 다 필요할 것 예. 같네요. 그죠? 예, 예. 인간들은 그냥 사실 KPI가 잘 돼 있는 대시보드만 보고 딱 끝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AI는 그걸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기도 하고 또 AI가 뭔가 이제 그 컨텐츠를 생성을 할 때 뭐 데이터들이 어떻게 뭐 항상 사일로 시스템에서 계속 저희가 이제 뭐 수직 증설을 해놓고 막 이런 환경이 아니고 저희 플랫폼은 쿠버네티스 기반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적으로 뭔가 스케일링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폐쇄 LLM, 폐쇄로프 LLM을 할 수 있게 고도화시켜 갈 수 있게 K-서브라든가 네. 이런 형태의 배포 체계도 지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벤더가 이런 이제 데모한다 그러면 이제 제품 데모 하지 이런 관점 이런 레이어까지는 잘 안 가는데 네. 이제 잘 봤고요. 자 이제 Q&A 시간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문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설문의 피드백이나 아까 POC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POC 상담하는 분은 거기다가 설문에다가 피드백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분 이제부터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한 분씩 좀 이름 좀 기억해 주셔야 알겠죠? 각자. 네.
김인섭님, 오픈소스 기반의 DW를 도입할 때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부 엔지니어의 숙련도인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일반 포스트그레 SQL이나 오라클을 다루던 DBA가 엑스퍼디비 웨어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 학습을 해야 하는 뭐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나 러닝 커브 같은 건 어떤지요? 사실 저런 부분들이 이제 뭐 DW뿐만 아니라 DB를 바꿀 때도 많이 접하는 질문들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저희 이제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PG 기반이기 때문에 저런 러닝 커브가 사실 좀 많이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영님은 데이터 계보 관리 시 SQL 기반 변환뿐만 아니라 파이썬이나 스팍 API 기반 가공 이력도 추적 가능한지요? 일단 지금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는 SQL 기반에서 이제 PG SQL 형태로 작성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파이썬 관련된 어떤 펑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면에서 확인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더 이제 추가적으로 뭐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는 네.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종우님은 DW 적재되는 데이터의 정합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엑스퍼디비 웨어하우스에서는 어떤 검증 체계와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지요? 기본적으로 그 이제 ETL 관점에서 이제 건수라던가 그리고 아까 이제 타스크 자체에 대한 성공 실패를 네. 화면에서 이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세스 자체는 SQL 베이스의 PLSQL 형태의 그런 뭐 작업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건수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총량 검증. 네네. 이게 그 소스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데이터 저기 웨어하우스 쪽으로 이게 그만큼 들어왔는지에 대한 거는 저 건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뭐 스텝 형태로 확인하는 쿼리나 이런 것들을 그 아까 이제 그 PLSQL 네네. 안에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정국님, FDW 뭐라고 하셨죠 아까? 포린 데이터 래퍼. Foreign Data Wrapper? 예. Foreign Data Wrapper를 통한 대용량 분석 쿼리나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급증 시 통신 구간의 네트워크 오버헤드와 병목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보안책 같은 것이 있는지요? 그게 이제 푸시다운 그 컨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를 그 쿼리하는 엔진으로 끄집어 올려서 뭔가 쿼리를 할 거냐 아니면 이제 푸시다운을 통해서 해당 뭐 인덱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빌드되어 있는 DB 환경에서 쿼리를 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최소화시켜서 뭔가 네네. 추출을 할 거냐의 관점일 것 같고 이 트리노를 활용하게 되면 패스스루나 이런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타겟 데이터베이스 엔진 환경에서 인덱스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목적하는 그 레코드들 네. 를 추출을 하면 많이 모수가 줄죠. 네. 다 이거를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그렇겠네요. 김민섭님, 기존 오라클 엑사데이터나 테라데이터 같은 고가의 레거시 DW를 사용하던 기업이 엑스퍼DB 웨어하우스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SQL 쿼리의 호환성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그 OLTP 영역에서도 오라클을 포스트그리스QL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뭐 쿼리 호환성은 포스트그리스QL 같은 경우는 표준 SQL 형태를 준수를 하고 있지만 네. 뭐 오라클이라든가 테라데이터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을 수 있어서 음. 별도의 이제 그
저기 그 뭐죠? 그 어세스먼트를 네. 통해서 어. 얘가 뭐 단순하게 이 변환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되고 복잡하게 사람이 인발브해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거를 어세스먼트 한 다음에 이 변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그렇게 뭐 오래 소요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변환하는데 한 2주, 3주 정도 시간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라버님, 분산 쿼리 환경에서 통계 정보가 오래되었을 때 자동 애널라이즈 전략을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아까 그 답변으로 될까요? 네, 네. 푸시다운. 아, 네네네. 최부기님, HD 환경에서 분석 쿼리가 몰릴 때 실시간 업무 시스템 성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그 엑스퍼디비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 그룹 형태로 리소스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OLTP성 뭐 쿼리는 OLTP성으로 할당된 리소스만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DW성 쿼리는 DW 그 트랜잭션에 맞는 리소스만 사용하게끔 하고 하는 리소스 그룹을 나눠서 운영하게끔 하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선님은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조회할 때 핫존과 콜드존의 경계를 인식하고 쿼리를 따로 짜야 하는지 아니면 단일 엔드포인트를 통해 하나의 쿼리 안에서 두 영역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조인할 수 있는 뭐 가상화 레이어 같은 것을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상화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이제 뭐 스키마 단위로 좀 네. 나눠서 이게 뭐 실버 영역이나 골드 영역이냐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이제 뭐 스키마 그건 이제 메타스토어에 저장이 될 거고 그거를 이제 그 레이크하우스 엔진에서 저렇게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웜존은 이제 DW 엔진 영역에서 뭔가 뭐 데일리 배치든 뭐든 패럴럴하게 뭔가 통계 집계 이 처리들을 하게끔 활용을 하고 그래서 구분 자체는 명시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곽원기님, 운영 중인 DW에 신규 데이터 소스나 신규 업무 시스템을 계속 추가하다 보면 기존 모델이 복잡해지고 변경의 영향도 커질 수가 있는데 확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모델 변경 관리는 어떤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데모에서도 이제 보여드렸던 부분이 브론즈, 실버, 골드로 나눠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저건 이제 거버넌스 좀 영역, 네. DB 운영 관점에서 네. 그래서 일단 핫존을 어떻게 둘 거고 웜존을 어떻게 운영할 거고 이제 골드 영역에 대한 BI 이 인터페이스 관점의 최종 이 데이터 소스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를 큰 틀에서 나누시고 그 형태대로 이 데이터 뭐 테이블이나 스키마를 운영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개보 추적이나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나중에 또 재배치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운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미님, 저희 회사는 장애에 민감한 실시간 통신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저희 같은 회사에 이게 실제 솔루션으로 인한 장애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시간 통신 서비스라고 하면 OLTP 영역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OLTP 같은 이제 경우는 저희가 원래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거기에 또 기술력도 뭐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부분에서 OLTP 뭐 운영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서희님은 건수 및 속도가 상용 그 DW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네 번째 세션으로 저희가 저희 이제 데이터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이제 DW 엔진들을 비교를 해서 뭔가 이제 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직 그 테스트가 완료가 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은 네, 한 뭐 서너 개 정도의 DW 엔진 비교를 통해서 네. 뭐 기회가 되면은 그리고 또 나중에 실제 오프라인에서 막 이렇게 상담하실 때는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늘 못 보여드린 부분들이 좀 많은데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불러주시면 네. 방문해서 이제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뭐 테스트베드도 저희가 그냥 저희 자체 뭐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 뭐 TTA
이 환경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테스트 베드 구성하고 네,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인증도 TTA 통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음. 그렇게 벤치마킹 테스트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찬님은 DW 프로젝트가 운영 단계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실패하지 않나 보죠? 운영 단계에서 실패. 글쎄요. 저거는 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네. 뭔가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활용하는지, 네. 예, 어떻게 관리하는지 네. 이런 좀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어갖고 또 네. 데이터가 막 좀 사일로화가 되면 저게 또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예. 부서가. 그러니까 DW 엔진 자체가 일단 패럴럴하게 MPP 아키텍처로 해서 이 많은 데이터들을 좀 더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컨셉도 있지만 그 데이터만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 데이터 소스하고의 연계도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요 다른 데이터하고 또 뭐 연동을 해서 뭔가 또 데이터를 또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뭐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잘 되느냐도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DW가 이제 레이크하우스로 가려면 결국에 이 페더레이션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일부 이제 DW 엔진에서는 패럴럴하게 그냥 그 데이터만 가지고 처리하는 데는 성능도 좋고 다 한데 이거를 이제 다른 데이터 소스랑 연계해서 BI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원활하게 데이터들을 잘 가공을 해갖고 인사이트를 얻을 거냐의 관점에서는 이제 예전 그 솔루션들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죠. 네. 장태성님, 포스크레 기반의 오픈소스를 가지고 다양한 회사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인젠트만의 독창적인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이 데이터 플랫폼도 사실은 그냥 기존에 했던 OLTP 업이라기보다는 이제 다가오는 AI 시대를 대비하고 있고 분명히 이제 소버린 AI라고 하는 키워드로 공공기관에서의 이런 사업들도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이미 올해부터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소버린 AI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정화되고 뭔가 사업 전개가 되면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고 국내 이제 포스트그리스QL 벤더들보다는 좀 한 걸음 앞서서 뭔가 글로벌리 이런 벤더들하고 발맞춰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부분이 좀 차별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결국 이건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번에 1회차 때도 이제 인젠트 그 글로벌 컨셉도 나오셨고 오늘 두 분 상무님 나오셨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전문가분들이 괜찮네 하면 이 회사는 괜찮은 거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건데 이게 공장도 아니고 전문가의 그 관점이나 그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두 분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이름 기억나신 분 한 분씩 좀 이름 불러주실까요? 네. 예, 저는 염종국님. 네네. 예. 저는 최부기님. 최부기님. 네. 자, 그러면 염종국, 최부기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마저 피드백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마쳐갈까요?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간 한정이 돼서 예, 오늘 못 보여드리고 말씀 못 드린 부분들이 많은데 1시간 더 할까요? 그럴까요? 예, 또 오프라인으로 불러주시면 네네. 예, 방문해서 더 많은 거 보여드리고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연구본부에서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을 AI 연구본부로 했어요. 조직은 안 바뀌었는데 네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위기의식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젠트가 지향하는 부분은 다가오는 AI 시대에 어떻게 발맞춰서 먼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할 건지를 현재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민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이제 저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자부심과 그리고 또 뭔가 이제 그 앞서 나가는 예, 그런 마인드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예,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박상무님은 연구본부잖아요. 네. 연구본부에 네. 계시는데 이제 연구소에 계신 분이 저는 오늘 이렇게 처음 뵀잖아요. 이렇게 토크를 나누면서 느낀 게 연구소에 있는 분이 굉장히 그 필드에 대한 어떤 감각도 굉장히 있으시구나. 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네, 네. 연구만 좋아하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그게 다 그 필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네. 그런 감각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오늘 말씀 나눠보고 아까 데모 준비하시고도 보면 앞으로 인젠트 연구 본부에서 전 그냥 프랙티컬한 이런 솔루션이나 이런 방향성을 앞으로 잘 잡겠다 하는 생각 들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자,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또 아마 6월 며칠인가? 6월 달에 그 인젠트 또 3회차 또 있거든요. 네. 그때 여러분들 또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이니까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거의 매일 방송했으니까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데이터 저장, 분석, 보호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데이터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IT 전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 생동감 있는 생방송 토크 웨비나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